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윤석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이 대선 후보, 야권의 대선 후보로서는 압도적인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을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모셔오느냐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좀 더 논쟁이 발전을 해서 윤석열이 올 수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이 올 수 있는 당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제 이런 논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핵심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여기에서 윤석열에 대한 그동안 야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윤석열 논쟁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윤석열이 대선에 도전할 것이냐, 야권의 후보가 될 것이냐, 이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쫓겨난 지 지금 2달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윤석열이 또 최근에 5.18을 앞두고 메시지를 냈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독재에도 항거해야 한다. 이게 5.18 정신이다.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윤석열이 그동안 했던 말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망가뜨리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문재인 정권의 독재, 이거를 막아야 한다. 자신이 그 독재에 희생이 됐다. 거기에 항거했다, 자기는.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 독재에 항거하겠다. 즉 나아가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이 점을 명료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냐, 또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냐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이제 윤석열 논쟁은 첫째, 언제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어떤 형태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설 것이냐. 그 다음 두 번째, 야권 전체에서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가장 핵심은 박근혜 탄핵에 윤석열의 수사가 빌미를 제공한 것을 지금 야권의 지지층들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 다음, 윤석열의 개인적인 의혹, 특히 처가를 둘러싼 그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지금 윤석열 논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첫째, 윤석열은 언제 어떤 형태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서야 하느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2달이 넘어가면서 그동안 간간히 메시지를 냈긴 하지만 지금 어떤 윤석열의 침묵에 의한 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느냐, 측근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 당권 경쟁 전당대회는 끝난 뒤쯤에 정치 참여를 선언하고 야권 통합을 위한 어떤 행태로든지 행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윤석열의 고민이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지금 합리적인 어떤 분석을 하는 분들의 많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윤석열이 상당 기간은 국민들의 여론을 직접 듣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윤석열 자신에게도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곧바로 정치 선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곧바로 어떤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정치에 나서는 것은 그게 또 모양은 좋지 않다.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이제 정치 참여 선언은 가급적이면 빨리,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이전에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라도 정치 참여 선언은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와는 별도로 전국을 돌면서 그 형식이 어떻게 됐든 국민들의 여론을 듣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야권 대통합을 하는 그 절차를 밟는 행보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금 지지층, 윤석열이 야권 후보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데는 기존의 정통 보수층의 지지에다가 이제 폭넓은 중도층의 지지가 합쳐졌기 때문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이 야권 지지층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이 중도층의 지지층, 이걸 안고 가야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야권 대통합의 수순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먼저 중도층 지지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철수와의 손을 잡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뒤면 국민의힘의 이제 지도 체제가 만들어지면 국민의힘과 손을 잡는 방법, 이 방법이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안철수, 윤석열이 함께 동시에 통합을 하는 방안을 의논하는 것이 맞다. 단 7월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 그것이 조금 연기가 되더라도 그 전에 이 야권의 대통합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12월 연말쯤에 그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분석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윤석열의 수사가 박근혜 탄핵에 빌미를 제공했다. 이것을 정통 보수 지지층들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또 야권 전체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논쟁입니다. 이 논쟁이 사실은 가장 좀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분석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압도적인 야권 대선 후보로서 지지를 얻고 있는 데는 폭넓은 중도층의 지지, 거기에다가 보수층의, 기존 보수층의 지지자가 합쳐진 것 아닙니까? 이 폭넓은 중도층의 지지에는 반문재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브랜드인 공정은 어디에서 생겼느냐? 박근혜를 수사했던 그 기준, 그 꼭 같은 기준을 문재인 정권에도 갖다 댔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조국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김학의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시작을 했던 수사들이죠. 똑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데서 윤석열의 정치적 가치, 윤석열의 공정이 생겨난 것이거든요. 이 점에서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그 중도층이나 또는 진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 유권자들은 윤석열이 박근혜를 비롯한 전 정권에 대해서도 수사를 엄격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박수를 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존 정통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섭섭하고 좀 언짢은 부분이긴 하지만 윤석열은 똑같이 문재인 정권의 조국, 그 다음 원전, 그 다음 김학의 수사에 있어서도 한치의 빈틈없는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거든요. 이 점에서 윤석열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문제가 있다라든지 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문제 있다라든지 어느 쪽이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한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좀 타당성을 잃게 된다. 윤석열은 그 부분의 책임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워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어느 쪽이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쪽이든 박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에 있어서는 그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임을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점입니다. 단 전체적으로 윤석열이 가장 대표해온 그 검찰의 특수수사, 검찰의 과잉수사 부분은 전 정권 아니라 문재인 정권 어디에도 지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검찰의 과잉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이 지금까지도 계속 인권을 보호하는 검찰 수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또 그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 논쟁과는 좀 별개의 부분이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윤석열의 처가를 비롯한 그 개인적인 비리 의혹이 별의별 의혹들이 사실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지금 요즘은 좀 잠잠해졌는데 SNS를 통해서 처갓집 의혹, 그 부인에 대한 의혹, 그게 확인되지 않는 수많은 소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은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여러 번을 걸쳐서 민주당 쪽으로부터도 검증을 받았고 국민의힘 쪽으로부터도 검증을 받았습니다. 여야 모두의 국회에서 혹독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은 하면서도 윤석열이 최소한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개인이나 처가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만약 그게 일정한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지지층, 윤석열에 대한 그 지지층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의 보수에서부터 진보까지 이 지지층들이 그 정도의 의혹은 용인해 줄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준비는 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또 제가 듣기로 측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지금 상당히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윤석열이 그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 처가에 대한, 결혼하기 전에 대한 그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신의 책임이 상당히 면해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되면 공격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유권자들에게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설명은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힘의 지금 논쟁 중에 하나가 홍준표 복당을 허용해야 하느냐 막느냐 이런 논쟁도 있는데, 그 논쟁 와중에 홍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윤석열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틀린 것이라고 봅니다. 홍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가치가 더 생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입니다. 안철수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 연말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가 과감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안철수도 중도층의 지지층을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중도층의 지지층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죠. 중도층의 지지층을 갖고 있는 안철수가 대선 후보로 좀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통 보수에 대해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정통 보수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안철수는 클 수 있다.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윤석열이 기존 정통 보수 지지층을 외면한다든지 피하는, 안철수가 그동안 해온, 이제 안철수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 자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안철수도 바뀌었는데 윤석열도 절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존 정통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중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정면으로 윤석열의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윤석열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통 보수의 지지를 일정 부분 얻고 있는 홍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이나 안철수에게는 국민의힘으로 더 들어올 수 있는 매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걸 발상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점입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일부 홍준표의 복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 있습니다. 홍준표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홍준표가 두려우면 국민의힘에서 자신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홍준표가 또 기존의 정통 보수 지지층들이 모두 국민의힘에 와 있는 것이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더 매력적인 요인이다. 그런 점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논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